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산으로 왔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이틀 만에 또 산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이 저기 저수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이 저수지 때문에 어차피 강을 질러갈 수는 없잖아요. 저수지를. 그러니까 저 뚝방 제방 타고 건너가서 저쪽에 있는 상층부 절벽, 저쪽 절벽, 저쪽에 있는 절벽 상층부를 보고 저 좌측으로 넘어가서 저쪽 좌측 정상의 절벽까지 보고 넘어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거리도 제법 되고 높이도 제법 되는 그런 산들입니다. 자, 오늘 산행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산행입니다. 그리고 산의 방향은 이쪽 지금 처음 보는 이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저쪽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산은 가봐야 됩니다. 오늘 산행도 엄청 빡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한 500m 되는 절벽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방향은 동쪽을 바라보는 절벽입니다. 지금 산은 그렇게 뭐 500m 정도 같으면 완전 높진 않는데 문제는 산이 저 건너편에, 저수지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저수지 제방을 건너가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은 높이도 높이지만은 뭡니까, 저 절벽까지 가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아래도 산을 갔다 왔는데 어제도 아래도 한 800m 산을 갔다 왔는데 영상 편집을 하다가 제가 영상이 저장되기 전에 그걸 삭제하는 바람에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산행기 그 상주 쪽으로 가는 한 800m 산행은 영상을 제가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상이 날아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해서 산도 둘러보고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지금 도로가에 차 대놓고 영상을 오프닝 멘트를 하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빨리 이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저수지 제방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저 끝에까지 가서 또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진입로가 항상 멉니다. 이쪽에 있는 절벽만 볼 것 같으면 좀 거리는 좀 가까운데 오늘 이쪽 절벽은 저쪽에 저 동쪽에 바라보는 절벽 보고 건너와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이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제 황구 차 앞에 차가 한 대 대져 있길래 낚시꾼 차인지 산에 간 사람 차인지 몰랐는데 저기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네. 낚시꾼 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수지 제방 넘어와서 이제 산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산 중턱 따라서 한 2골 정도 넘어가서 올라가야 내가 처음 가고자 하는 그 절벽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 이거 낙엽을 밟으며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조금 오다 보니까 이게 남쪽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밑에 물이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이 습한 기온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야 그런지 여기 봉삼이 있습니다. 봉삼, 백선피.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옆에는 세력이 좀 큽니다. 군락지 이 주변에 한 살펴보니까 한 10개 넘게 있네요. 이 군락지 같습니다. 군락지. 자, 황구한테는 뭐 야생 삼은 한 번도 안 보이고 이런 똥삼들은 자주 보입니다. 똥삼. 이게 바로 백선피, 봉삼이죠. 봉삼. 황구 눈에는 똥삼입니다. 자, 여기 제법 많습니다. 이 주변이 완전 군락지 같은 그런 것 같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백선피 군락지다 했잖아요. 봉삼 군락지인데 이런 곳은 꽤 큽니다. 이 삭대도 크지만은
이 뭡니까? 이 꽃대도 지금 꽃도 다 펴서 씨방까지 맺었네요. 자, 이런 것은 뿌리가 꽤 클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또 백성피도 봉삼도 나름대로 또 약효도 있으니까 제법 많네요. 보니까 요거 여기 있는 거 한 두세 뿌리는 꽤 크겠습니다. 이 삭대도 굉장히 굵거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저수지 지금 한참 걸어와서 저수지 제방 쪽을 건너와서 제가 가는 그 절벽 방향에 이게 뭐냐면 저수지 쪽에 있는 그 적정사 절벽입니다. 자, 이 안에도 지금 절벽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미끄러운 데다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자 한 곳은 이쪽이 아니고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쪽에도 도라지가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쪽 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쪽이고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요 이쁜 꽃이 있죠. 자, 얘들이 꼬리 진달래입니다. 자, 꽃들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에도 지금 꼬리 진달래 군락지가 꽤 많습니다. 자, 이게 꼬리 진달래. 자, 저는 이제 한참 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 좋은 자리에서 좀 경사가 급하더라도 좀 안전한 곳에서 한 5분간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름 산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체력의 분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상 산행 시간을 6시간 잡았으면 6시간 중에서 중간중간 어느 정도 거리 가서 쉬어줘야만이 계속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계속 몸을 풀 가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계속 이동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 정글 같은 데를 헤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사까지 지니까 엄청나게 빡셉니다. 진입하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자, 이동하는 그때 이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나무들하고 가시덤불 같은 게 막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팽길 같은 좀 덜한데 지금 경사도 있잖아요. 이 아래는 지금 한 5m만 더 내려가면 저 수직 직벽입니다. 한 10m에서 15m 되는. 자, 저수지 쪽에 수직 직벽인데 그만큼 좀 경사 있는 데다가 앞에 지금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이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이 방해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요것만 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싶은데,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가시덤불을 한 1시간 정도 헤치고 오니까 드디어 저쪽에 오늘 제가 가야 하는 첫 번째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그늘지니까 큰 나무들이 많으니까 꽤 그늘지거든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저 절벽 중턱하고 상층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가야 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엄청 빡셉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절벽 아래쪽이거든요. 자, 이 아래부터 지금 수색합니다. 절벽 중턱에 초대물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부터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도라지가 서식할 여건은 참 좋은데 자, 과연 도라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벽 중간중간에 그루터기도 참 좋은데 계속 살펴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절벽 제가 중간 턱하고 그 다음 저 옆에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걸어가면서 살펴봤는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 가로 절벽 사이로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빡셉니다. 자, 지금 여건은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절벽의 저 중간 부분
턱 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 뜁니다. 자, 절벽 아래에서 쉬고 있으니까 산 위에서 지금 제가 있는 그 중턱 정도 돼 지금 308, 90m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래도 좀 시원한데 저 아래 있잖아요. 저수지 물하고 그다음 저 아래쪽에서 데워진 그 공기는 지금 이 상승기를 타고 위에서 이 절벽 따라서 막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이거 시원한 바람도 불었다가 뜨거운 바람도 불었다가 막 그럽니다. 자, 아유 진짜 덥습니다. 덥고 빡세고 도라지는 안 비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어디 도라지가 보이면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갈 만한 자리인데 제가 오면서 중간중간 턱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절벽, 첫 번째 절벽 상층부로 지금 올라와서 중간에 그루터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좀 뭐랍니까, 같은 이끼인데도 좀 다른 종류의 이끼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일반 우리 그 삼이나 도라지 밑에 방석으로 까는 이끼고, 자, 이것도 이끼 종류 같은데, 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자, 이런 곳이 있는 곳에는 도라지가 거의 잘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 이 동쪽절벽이다 보니까, 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저 중간에, 한 15m 중간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제가 로프 타고 내려가 볼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쪽을 계속 한번 수색해보고, 자, 이 첫 번째 절벽에서는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 위로 두 번째 절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꼬리 진달래는 만개해가지고 멋지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얘들도 질 때가 나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피어오르고 어떤 거는 지고 막 그러네요. 자, 이거 완전 신선이 된 느낌입니다. 저 아래 한 200m 아래는 지금 물이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절벽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는 하늘이 있고, 자, 하늘과 바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바다와 절벽과, 자, 그 다음 황구와 자연이 갖춰야 할 거는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늘 지고 바람 좀 좋은 데서 한 10분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산행에서는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계속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절벽은 다 수색하고 두 번째 절벽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 건너가면 두 번째 절벽인데, 전반적으로 이 방향도 동쪽인데다가 위에 이 뭐 활엽수들이 높게 꽉 들어서 버리니까 도라지가 서식할 여건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절벽을 조금 더 수색해보고, 이게 분위기가 아닐 것 같으면 저 반대편 절벽, 저 남쪽 보는 그 절벽으로 방향을 바꿔서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절벽만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다음 갈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절벽으로 이동하는 중에 보니까 이 소나무 죽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두고 있고, 자, 여기도 두고 있고, 그럼 저 아래 굵은 소나무도 한 2개 정도 두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이 보면 이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섞여 있었는데, 이 참나무들 그리고 뭐 밤나무하고 이 화렵수들이 세력이 워낙 크니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소나무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네. 그 나무들도 보면 자기들까지 영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기들 종족만 번식하려고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과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렵수 죽은 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얼핏 둘러봐도 소나무 큰 거 죽은 것만 해도 한 5, 6그루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숲들은 점점 그러니까 경사지더라도 이 양지 쪽이 아니라 음지 쪽이 돼가는 그런 분위기죠. 자, 소나무의 세력들이 거의 전멸해버렸네요.
계속 갑니다. 이제 저 건너편에 소나무 뒤편이 두 번째 절벽 그 상층부입니다. 자, 그 중턱에서 제가 도라지가 한번 아래 위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도라지가 있다면 저 상층부까지 올라가서 로프 타고 또 내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여름 산행은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땀과 최고의 체력을 소모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해본 그 운동 중에서 가장 극강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산행입니다. 특히 여름 산행이나 특히 약초 산행. 다른 운동 같으면 잠깐 하고 내가 힘들고 하면 포기해보고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산행이라는 것은 내가 산에 진입해버리면 30분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산행을 하게 되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산행하실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계도 보시고 시간도 파악해 보시고 지금 내가 예상했던 지점에 어느 정도 시간에 지금 와 있는지 그런 것도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 생각보다 좀 오버페이스가 나고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싶으면 산행을 중간에서 또 그만 접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질러올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산행을 내가 오늘 봤는 그 절벽, 봤는 그 위치까지 무조건 고집해가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행이라는 것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변수가 생겨서 시간이 더 오버된다면 시간이나 체력이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접고 또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노련한 산행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산행입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절벽 저 상층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체력 좀 회복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시간은 벌써 10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7시에 출발해서 벌써 3시간 정도 산행을 했거든요. 요거 보고 이제는 저 동남쪽에 있는 절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쪽도 첫 번째 절벽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쪽의 수색은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산행지로 다음 절벽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절벽 상층부인데 지금 중간에 턱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살펴보니까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이 상층부 쪽으로 좀 더 이거 고도가 더 높으니까 좀 더 여건은 더 좋은데 중간중간 턱은 있는데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절벽이 동쪽에 있는 절벽인데 이쪽 절벽은 중간에 턱하고 이런 건 좋은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자, 이러면 이쪽 절벽은 상층부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은 제가 휴대폰 나침반으로 좌표를 새로 찍어 가지고 이제부터 하산하면서 저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저 남쪽에 있는 절벽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이 첫 번째, 두 번째 절벽을 제가 한겨울에 와봤기 때문에 여기는 잘하면 상대 나올 때 보면 좋은 초대물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없네요.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도라지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산의 정상 부위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상층부 절벽이고 저 뒤에 있는 능선들이 이 산의 정상이거든요. 자, 오늘도 엄청나게 빡셉니다. 이제 몸이 뒤니까 몸에서 자꾸 조금만 걸어도 쉬었다가 자꾸 신호를 막 줍니다. 자, 여러분들 몸에서 자꾸 이런 신호를 보내면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걸으면 체력이 오버페이스가 나고 금방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자꾸 숨이 끝까지 차고 사람이 힘이 안 나고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오면 빨리빨리 조금씩 더 자주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체력이 오버페이스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층부 저쪽에도 저 중턱 같은 거 부처선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런 자리도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상하네요. 이런 자리는 어차피 아무나 올 수 없고 어차피 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런 데 만약 도라지가 있다 해도 저 상층부 가까이 올라가서 저기서 로프 타고 내려와야 도라지를 캘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삭막하네요. 밑에서 올라올 때 기분만 좋았고 올라와서는 그냥 땀만 한 10리터 이상 흘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는 한 5분간 쉬었다가 자, 저쪽 능선 타고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올라와서 오늘의 세 번째 절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촬영하면서 쉬는 모습만 자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절벽 좋고 자리 좋고 바람 좋은 곳에서 이 황구가 지금 혓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산행도 영상은 제가 못 올렸지만 어제 아래 산행도 완전 빡센 산행이었거든요. 지금 하루 건너 이런 산행이 연속 시작되니까 몸에서 초비상 신호를 올립니다. 자, 몸에서 자꾸 컨디션 레드를 발동하고 자율신경계하고 중추신경계가 막 부딪힙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계속 가자고 자율신경계는 더 이상 못 간다고 막 서로서로 막 의견 충돌이, 의견 대립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계속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부교감은 계속 안 된다고 쉬어야 된다면서 계속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제가 다음에 청기누설 2탄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몸은 사람의 장기는 가만 놔둔다고 해서 건강해지고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고 무리를 줘야만이 그것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충돌하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이 충돌하며 몸속에서 서로 다른 호르몬과 물질을 분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항속해서 어떤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량작용이라 합니다. 이 기량작용이 나타나면 몸의 면역은 5배에서 10배가 증가하고 몸의 모든 혈관이 열리고 모든 최고 심박수가 되고 최고 압력으로 심장에서 혈관으로 피를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몸속에 최고 노폐물을 빼내면서 몸이 기차로 치면 최고의 마력을 낼 수 있는 석탄에 엄청난 석탄을 부어서 기차의 그 화로가 진짜 불 붙듯이 뜨거워질 듯한 그런 정도로 몸을 몸을 쫓는다 합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 그렇게 되면 너무 그렇게 몸을 계속 쪼아붙이면 심장이나 아니면 약한 혈관이 터져버리겠죠.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장 쪽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 부교감신경에서 또 이렇게 방어하는 물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그 두 가지 호르몬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충돌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이 계속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등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은 이런 기량작용이 나타나게 하는 것의 최적의 요건이 바로 등산입니다. 자, 그러나 기량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아무리 나타난다고 해서 이 항속성이라는 것은 몇 시간씩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쉬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바람 좋은 곳에서 그늘이 있는 데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여름 산행에서는 특히 탈진과 탈수 증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열이 막 오른다거나 아니면 열이 안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몸에 혈압이 막 뛰고 맥박이 막 뛰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안 되면 그때는 그늘 좋고 바람 좋은 데서 쉬면서 빨리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안 되돌아가면 몸에 굉장히 큰 이상이 생긴 건데, 그때는 내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쉬운 그런 장소나 아니면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소에서 가서 119에 신고하고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의 방향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아까 쪽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가 저수지 제방이고 저기가 황구차에 있는 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벽 상층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가 아래가 중간 그루터기고 이런 곳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아직 도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데만 계속 다 걷다가 이런 데 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자, 그리고 산은 또 올라오니까 저 밑에서는 못 받는 절벽들, 저 건너편에 저런 절벽들도 상당히 느낌이 좋거든요. 자, 저런 곳을 또 다음에 갈 장소를 또 산이 보여줍니다. 자, 산은 진짜 오르는 자에게 최고의 절경을 또 선사합니다. 저쪽도 좋겠죠. 저쪽도 로프 타고 내려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저쪽으로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산은 가도 끝도 없고 올라도 정상이 없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은 오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정상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 인생의 산도 마찬가지죠. 가도 끝이 없는 게 인생의 산입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없고 험로가 없고 고생이 없다는 것은 그 산도 재미도 없고 인생도 재미없겠죠. 산이 만약에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뭐 차를 타고 오든가 뭐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가 로봇을 타고 온다면 산이란 것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두 발로 올라오고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산이란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성취감도 있고 희열도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런 곳에서 아직 도라지는 하나도 못 봤지만은 또 조선 최고의 소나무들, 절벽에서 자란 이런 소나무들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고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진짜 끈질깁니다. 자, 저는 계속 이 절벽 중턱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뭐 행글라이더나 아니면 낙하산 같은 거 타고 저 차인대까지 날아갔으면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차피 제가 두 발로 올라왔기 때문에 두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꼬리 진달래 얘들도 절벽에서 착같이 이 양지 바르고 이 땡볕살인데 한여름에 얼마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바위바위 틈에서 자리 잡아서 살아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절벽 상층부거든요. 자, 이제 이 사이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이쪽은 없고 저쪽으로 우회하면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절벽 중간중간을 수색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게 도라지 삭대면 얼마 좋겠습니까? 완전 굵은 거 3개 있는데 이거는 산나리 삭대입니다. 산나리 삭대. 산나리 삭대인데 꽃은 뭐 동물들이 사냥이나 이런 애들 뜯어먹었는지 삭대가 반씩 잘려있네요. 이게 도라지 삭대면 참 좋겠지만 도라지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쪽이 오늘 봤는 절벽 중에서는 최고 여건은 좋습니다. 방향이나 경사나 그리고 소나무 분포도 좋고, 근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절벽 사이를 내려오면서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니까 아직 도라지는 안 보이고 여기 이쁜 분대가 있습니다. 소나무 분대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 밑에 하나. 자, 이 삼성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굉장히 멋있습니다. 세 그루 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예, 이제 6시간 산행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자, 엄청 빡셉니다. 여름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만큼 뜁니다. 자, 이제 저수지에서 세수라도 좀 하고 머리라도 좀 감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산행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제 방 쪽으로 걸어가서 차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세수라도 좀 하고 머리라도 좀 감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도 제가 산에 갔다 와서 이 총평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조금 부었죠. 당연히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산에서 그 땀도 워낙 배출시키고 수분 증발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신장이 지금 들어오는 물을 체내에 수분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제가 갔다 와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마시는 족족 이것을 계속 지금 안 보내고 계속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붓는 겁니다. 요게 저는 산을 워낙 많이 타서 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산행 후에 한 4-5시간 정도 되면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을 안 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에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작위 운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 정도,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2-3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계속 운동하고 단련시켜서 몸이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완전 안 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몸에서 수분이 워낙 많이 증발하고 몸에서 탈수 증상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면 그래 많이 붙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도 진짜 2-3도의 더위에서 제가 6시간 산행을 했는데, 자, 엄청난 체력 소모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 산행은 무조건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찍 아침에 5시에서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면 제일 좋습니다. 5시에서 6시에 출발을 해야만이 그래도 좀 더 선선할 때, 좀 더 시원할 때 그 목적지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산행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산행이라 해서 해가 보통 7시까지 있잖아요. 그렇다고 7시까지 있다고 해서 산행을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12시간씩 절대로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왜냐면 여름 산행에서는 워낙 수분 증발이 많고 체력 손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1200에서 많게는 1500칼로리까지 소모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산행하면 거의 몸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거의 다 바닥날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섭취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산행에서는 2시 전후가 가장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스타트해서 한 2시 전후에 하산하는 걸로 그게 딱 맞습니다. 저는 물론 오후에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계절 상관없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간에 항상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10시간까지 산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정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행에서 아까 전에 그 기량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사람의 몸이란 것은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충돌하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이 충돌하면 그것을 서로 협상을 합니다. 몸이. 그래서 어떤 몸의 어떤 운동 이런 걸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항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충돌하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이 충돌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물질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몸을 계속 한 상태로 가도록 유지하게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면역 기능이 보통 5배에서 많게는 거의 7, 8배, 10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자, 그게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운동이 유일하게 등산입니다. 다른 운동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운동들은 체온이 38도, 39도 가지고 1시간씩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등산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제가 비 많이 오는 날 청기누설 2탄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3번 산행을 했습니다. 아래 산행 그리고 그 아래 산행은 상주 외곽 지역으로 왕복 한 160km를 이틀 2번 갔다 왔습니다. 첫날에는 산행을 중간쯤 올라가다가 소나기 막 오고 이래가지고 비는 많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산행하다가 내려왔고
둘째 날은 6시간, 7시간 빡시게 산행했는데 한 800m 정도 산행을. 근데 이제 와서 편집하다가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행을 했습니다. 그 이번 주에 3일 3번 산행했는데 도라지 같은 도라지는, 아니 도라지 어린 것도 하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이 최강 도라지 하나 보는 게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이 여름에는 제가 산을 타면서도 제가 미쳤나 싶을 정도 그런 느낌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또 땀 흘리는 것 같은 고생이나 이런 게 생고생이 있어야만이 또 최강의 약초가 보여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이 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뭐 100년 묵은 도라지가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지의 도라지들이 꽃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빠르죠. 그러니까 아마 산에 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십니다. 제가 봐서는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의 도라지들도 좀 있으면 꽃을 피울 시기입니다. 1년 중에서 도라지를 제일 보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도라지 꽃필 때하고 또 가을에 도라지 삭대가 황금색으로 물들 때, 이 두 가지 때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남획하는 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만큼 초대물들만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어린 것은 놔두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최강 도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것은 뭐 소식하고 뭐 약을 뭐 이렇게 운동 TV에 나오는 거 뭐 어떤 식품을 먹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가물치고 고양이입니다. 뭐 소식하고 어떤 약품을 먹고 어떤 식품을 어떤 음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 수 있고 장수할 것 같으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다른 뭡니까 이번에 대한항공의 뭐 조양호 회장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죽겠죠. 100한 2, 30살까지 살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강과 장수란 것은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뭘 음식을 섭취하거나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는 늘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제가 산을 타보고 느껴본 것은 장수와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은 걷는 것입니다. 발을 많이 걸어야만이 인생의 수명과 비례합니다. 발을 움직이는 거하고 수명은 비례합니다. 이 말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발을 많이 쓸수록, 많이 걸을수록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다른 것은 그 다음. 자, 이제 다음 산행지부터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빡신 데를 지금 몇 군데 갔다 왔으니까 다음 산행부터는 좀 낮은 쪽의 협곡으로 좀 갔으면 싶은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